자, 저번 시간에 절대우위, 비교우위의 어떤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봤었는데, 자, 이번 시간에도 그런 문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구활동 1번 문제입니다. 학습지 73쪽에 있는 문제예요. 절대우위, 비교우위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합시다. 자, 각 국가 의국에서 8주 동안 일할 때 생산할 수 있는 꿀과 옷의 단위수라고 했는데, 이거는 생산물이 나왔으니까 생산량의 개념이죠. 생산량은 뭐라고 얘기했죠? 이 숫자들이 클수록 유리한 거죠. 딱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각국은 50, 50, 의국은 40, 20인데 둘 다 각국의 숫자가 크네요. 다시 말하면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각국은 꿀과 옷의 절대 우위에 있는 거죠. 의국은 절대 열에 있는 거고. 자, 이런 경우에 절대 우위론에 의하면 무역이 이루어지지만 비교 우위론에 의하면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죠. 자, 근데 비교 우위론으로 한번 따져보면 자, 이렇게 봤을 때 각국은 자, 이렇게 되는데 을국은 둘 다 불리하지만은 꿀은 각국에 비해서 요 정도 차이밖에 안 나고 그다음에 옷은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을국은 자, 꿀에 비교 우위가 있는 거고 각국은 둘 다 유리하지만은 자, 을국에 비해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옷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2배 이상 차이 나니까. 자, 그래서 어, 갑국은 옷에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또 설명을 하면은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꿀 한 병의 기회비용 하면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꿀 한 병을 생산하기 위해서 자, 옷을 얼마만큼 포기하느냐 이 말이죠. 각국은 50분의 50이 되겠죠. 그래서 옷 한 벌이 되고 을국은 어떻게 될까요? 을국은 옷 어떻게 될까요? 옷 자, 꿀 40병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옷 20벌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옷 40분의 20 해서 2분의 1벌이 되겠죠. 2분의 1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옷 한 벌의 기회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옷 한 벌을 생산하기 위해서 꿀을 얼마만큼 포기하느냐? 각국은 50분의 50 돼서 역시 꿀 어떻게 돼요? 꿀 한 병. 이렇게 되겠죠? 그에 비해서 의국은 자, 옷 20벌을 생산하기 위해서 꿀 40병을 포기하는 거니까 20분의 40해서 어떻게 될까요? 꿀 2병이 되겠죠? 2병이 됩니다. 자, 그러면 꿀을 생산하는데 유리한 국가는 어딜까요? 자, 뭐라고 얘기했죠? 기회비용이 적을수록 유리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1이고 여기 2분의 1이니까 을국이 적네요. 그러니까 꿀은 을국이 뭐라고 얘기해요? 유리하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비교 우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옷 한 벌을 생산하기 위한 기회비용은 각국은 한 병이고 을국은 두 병이니까 자 각국이 적죠? 그래서 각국은 옷에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자 그러면 또 다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학습지 77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각국과 을국이 있고 XJ와 YJ 생산하는 데들은 생산비라고 했습니다. 자, 생산비의 개념이면 여기에 있는 요게 생산비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면 생산비의 개념이니까 숫자가 적을수록 유리한 거죠. 숫자가 적을수록 유리하다. 자, 그러니까 각국은 XJ, 을국과 10달러 똑같네요. 그러니까 똑같고 YJ는 적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고 YJ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더 유리한 거죠. 절대 위에 있는 거죠. 절대 위에 있고 을국은 절대 열에 있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자, 각국은 둘 다 유리하거나 같은 생산비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각국은 YJ를 생산해야 되겠죠. YJ를 생산하고 자, 이거 각국은 YJ를 생산하고 을국은 뭘 생산해야 될까요? 당연히 XJ를 생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8달러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국은 YJ를 두 개를 생산해서 을국으로부터 XJ를 하나 도입하면은 수입을 하면은 똑같이 XJ, YJ 하나씩 얻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들어간 비용이 얼마예요? 16달러죠. 16달러. 요거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YJ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그런데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10 플러스 8 해갖고 18달러를 드려야지만 XJ 하나, YJ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역의 이익이 얼마가 발생한 거죠? 2달러가 발생한 거죠. 2달러. 그 다음에 을국 같은 경우에는 XJ를 두 개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달러죠. 그런데
자, 이 20달러를 통해서 엑셀을 두 개 생산해서 하나는 각국가 교육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20달러 갖고 X자 하나, Y자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무역이 이루어진다면. 자, 그러니까 역시 을국도 2달러만큼의 무역의 이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역 확대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소비할 기회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한번 함께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 다음 두 번째,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왜냐하면은 무역이 이루어지면은 그 경쟁을 해야 될 기업이 국내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술 개발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제품 관리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눈길이 그런 수준이 세계 수준에 부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내 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향상돼서 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돼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자, 이것과 관련돼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규모의 경제라는 건 뭐냐면은 대량으로 생산할 때 평균 생산 비용이 하락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시장이 작은데 세계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면은 그만큼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세계를 대상으로 하면은 단위당 생산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새로운 기술을 전파시킬 수 있다. 앞선 기술의 접근을 쉽게 해서 선진국의 첨단 기술을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기술을 또 해외에 또 이렇게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다른 못 사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을 통해서 그 나라 발전에 이바지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전파시킬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문화 교류가 활성해진다. 자, 역시 이것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사례를 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역시 수업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건 교과서 167, 1쪽에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바나나 하나 먹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었지만은, 자, 지금은 굉장히 가장 싼 과일이 바나나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볼펜도 한 종류밖에 없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볼펜, 펜시점 가면은 우리가 다양한 볼펜을 만나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무역의 영향이다. 긍정적인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국제무역의 확대가 우리나라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했는데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세계인이 주목하는 우리나라 화장품 했는데 자, 무역에 따른 소비 시장의 확대가 A사의 제품 개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자,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촉진하고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겠죠. 그래서 어, 이 기업이 어떤 살아남기 위한 그런 어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기술력이 뛰어나지고 생산성도 높아지고 이랬다는 거죠. 그다음 국내 기업의 이와 같은 노력이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했는데 이런 세계 시장에서의 성공은 국내 경제 활성화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어, 일자리를 창출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무역 확대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 산업은 불안해지게 되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좀 일부 제조업 분야라든지 아니면 농업 분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자 그런 사례가 뭐가 있는지는 한번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기회를 갖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 간 상호 의존도가 심화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특히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세계 경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세계 경기에 따라서 굉장히 국내 경기가 활성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침체될 수도 있고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주가 시장 주식 시장이 주식 시장의 주가가 해외 경기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국가 간 상호 의존도가 심화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국내 실업이 증가할 수 있다. 경쟁력이 낮은 기업이나 산업이 쇠퇴해서 그런 분야의 어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필리핀 사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 우리나라. 자, 이런 경우에는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전략을 펼쳐서 무역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위 자료를 참고하여 중국의 경제 위기가 오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해 보자 했는데, 자, 그래서 어, 중국의 경제 위기가 오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무역 그 상대국 1위니까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나라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러 나라 무역 상대국의 다변화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무역 품목의 다변화도 필요하고. 자, 그래서 각 지역별로 우리가 어떤 성장 거점을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개념 체크 문제부터는 어, 자, 다른 디딤 영상에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